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도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멀어지고 결국 혼자가 되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요즘 어른들과의 대화를 통해 많이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만난 70세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3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세요. 항상 긍정적이고 활기차셨던 할머니는 언제나 제게 많은 힘을 주셨죠. 그런데 요즘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젊을 땐 친구가 많으면 뭐든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런 친구들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내가 너무 예민해졌나 싶기도 하고. 이 말은 김영자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많은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한 번쯤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혼자만의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종종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실 외로움은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종종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잘 다루는 사람이 결국 더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난 72세의 정영자 할머니는 이런 점을 몸소 실천하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은퇴 후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평생을 도시에서 바쁘게 일하면서 살아온 분이라 조용한 시골 생활이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런 생활 속에서의 외로움은 할머니에게 처음에는 큰 시련처럼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던 소리가 너무 그리웠어요. 그 소리가 없어지니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죠. 이 말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에서의 분주한 생활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이루려는 동기와 활력을 제공하지만 그것이 없어진 시골에서는 처음엔 정말 많이 외롭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이 외로움을 절대로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차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외로움을 다루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꽃을 가꾸고 책을 읽으며 작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이전에는 도시에서의 바쁜 생활에 치여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던 작은 일들이 이제는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외로움은 결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을 찾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시간을 소중한 자기만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외로움은 사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인정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거나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보다 그 감정을 인정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임을 알려줍니다. 외로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것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아니면 무기력함에 빠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외로움을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사람은 더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 중요성을 매일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건강은 단순히 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초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체가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는 일은 단지 몸을 돌보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얼마 전 68세 김영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은퇴 후 건강관리를 시작하신 김영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30분씩 산책하시며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병원비 걱정도 들고 사람을 만나기조차 무섭죠. 이 말에는 그동안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건강의 소중함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어르신의 말처럼 건강은 우리가 매일 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이어가게 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가능하게 해주며 삶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병원에 자주 가게 되면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도 커지고 또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면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강이 삶의 기초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식습관을 철저히 지키고 계십니다. 사실 비싼 운동이나 헬스장에 다니는 것만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아닙니다. 어르신은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죠. 이런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신체가 활력을 얻고 마음도 편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꾸준히 걷는 것,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히 몸과 마음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더욱 섬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해지고 운동을 통해 신체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먹는 음식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일과 채소를 고르게 섭취하고 지나치게 당분이나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식습관을 갖추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신체는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건강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도, 성취도, 만족도 모두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매일 30분 걷기, 간단한 스트레칭,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통해 여러분도 김영수 어르신처럼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기초임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세요. 세 번째, 마음을 비우고 나를 사랑하라.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종종 우리의 삶에 큰 부담을 주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관계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 본질은 바로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기대를 하게 되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마다 상처를 받는 거죠. 결국 적당한 거리두기가 가장 좋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으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대를 너무 많이 가지면 상처를 받기 쉽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나친 기대는 결국 실망과 상처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 연주를 배우거나 요리를 시작하는 것처럼요. 이러한 창의적인 활동들은 뇌를 자극하여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동시에 행복감을 더해줍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창의적인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기록하는 감사 일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일상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되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삶이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집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소중히 여기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들어 보세요. 네 번째,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하라. 행복은 꼭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작은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75세 이정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자신만의 작은 의식을 가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손으로 커피를 갈아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셨죠. 그 순간이 그녀에게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산책이든 음악 감상이든 단순히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행복은 바로 이런 소소한 순간들에서 피어납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추천드립니다. 자원봉사는 자신의 시간을 나누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얻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나에게 큰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을 위한 시간의 중요성을 알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타인을 위해 또는 일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신을 뒤로 미루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바로 행복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비결입니다. 특히 바쁜 일정을 보내는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하거나 사회적 기준에 맞추려 하느라 자신을 희생하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을 지치게 하고 행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순히 여유를 가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죠. 예를 들어 매일 30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좋아하는 장소에서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시간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고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낼 때 중요한 점은 그것을 의무감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의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자체를 즐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정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창의적인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지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부의 스트레스나 압박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고 스스로를 재충전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더 활력 넘치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순간은 우리 자신이 평화롭고 행복할 때일 수밖에 없습니다. 6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인생에서 실패는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실패가 없다면 성장도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실패는 우리의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실패를 한 번의 큰 실수로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실패를 피하려고만 하죠. 하지만 실패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모든 성공적인 사람들도 한 번쯤은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에서 배우고 그것을 다음 기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실패를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는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잘 되지 않았을 때 그 실패를 통해 시장의 변화를 읽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실패가 없었다면 그만큼 중요한 배움의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실패는 단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으면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태도야말로 인생에서 중요한 성취를 이루는 밑거름이 됩니다. 7번째, 시간의 소중함을 알라.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나거나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정말 중요한 것에 시간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시간이라도 자신이 원하는 일에 집중하거나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그 하루가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때 그 순간들은 우리 인생의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기억과 경험들이 우리를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끕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조금 더 계획적으로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나치게 계획적인 삶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시간을 의도적으로 쓰는 것만으로도 인생에 더 많은 목적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행복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는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시간을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해 보세요. 1년 후, 5년 후,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8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을 찾아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더욱 깊어집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고 겉으로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을 잃어버린 관계는 결국 상처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나쁜 의도나 계산을 두지 않고 마음을 열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상대방도 나에 대해 진심으로 마음을 열게 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성은 시간과 노력으로 쌓여가며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을 찾아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관계가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외로움이나 슬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해요. 제가 만난 어르신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참 편안해졌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비결, 건강관리, 마음 비우기, 작은 행복 찾기,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그리고 관계에서의 진정성 찾기를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실천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더 만족스럽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처럼 여러분의 삶도 늘 웃음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웃으면 복이 와요.